충격적인 거는 영어입니다.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4%가 안 뜨고요. 3.11%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절대평가 때 4%도 안 나왔다는 것은 상대평가 못지않은 절대평가거든요. 그 다음에 대입구조 변화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걸 좀 만들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학점제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고 수업 시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보통 24과목 정도 내신 과목을 선택했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028, 그 다음에 예비고일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는 30과목 정도 듣기 때문에 과목의 선택 과목 수가 많이 늘었고 들을 과목이 좀 많긴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부 기재가 좀 바뀐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냐면요. 고교학점제가 학생부 기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기제로 이렇게 자르게 돼 있거든요. 자르게 돼 있으니까 이게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끝내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과목은 1학기 때 끝나니까 세부 능력 특기상 과목 뒤에 붙어있는 평가는 매년 1학기는 1학기 때 끝나고 2학기는 2학기 때 끝나서 올해 1학년 1학기가 8월 31일자로 입력도 완료하고 마감도 완료한 걸로 돼 있다가 이게 갑자기 체제가 바뀌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개선이 된 게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요. 1학년 1학기 교과 세특은 입력은 완료하되 마감은 뒤로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아진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500자였는데 이 500자가 각각 500자니까 공통수학 1이 1학기 때 배워요. 공통수학 2가 2학기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 1 500자는 1학기 때 500자, 또 2학기 때 똑같은 수학, 예전 치게 되면 수상도 500자, 수화도 500자니까 세분력 특기사항의 분량이 2배로 늘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돼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공통과목, 1학년에 배우는 공통과목에 한해서는 1학기 250자, 2학기 250자로 결국 도합 500자로 예전과 똑같아졌고요. 마감 시한도 연말로 미뤄졌기 때문에 1학년에 한해서는 세분력 특기사항의 글자 수나 마감 시한이 다 예전과 같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 번 더 짧게 말씀드릴 건데 종합전형에서 학군지, 비학군지, 전사고, 광사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일반고별로 마찬가지로 영재고는 어차피 애초에 얘네들은 등급이 안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별도고요. 과학고까지 이런 특목이나 자사고나 일반고, 또 일반고도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또 그 지역에서도 또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샘플은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약간 보면서 수치를 좀 보면서 짧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이걸 복습하면 우리 학교는 어떤 특정 과목,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여고라서 물리의 인원수가 되게 적다. 그러면 적으니까 좋은 내신 등급 받을 수가 없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수자 수가 적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등급을 완화시켜 봅니다. 내신을 넓게 만드는,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합격시킬 때 내신 구간을 완화하는 요소입니다. 이수자 수, 그 다음에 이 집단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있는 균질 집단인가 아니면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따로따로 펼쳐져 있는 비균질 집단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예전엔 편차로 봤는데 지금은 과목별 평균 학업 성취도 분포로 보니까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학 중점 과정. 자, 과학 중점 과정 같은 경우는 과학 과목을 아무래도 많이 듣고 특정 반만 과학 중점 과정에 들어가게 돼서 내신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도 감안을 해갖고 본다는 거예요. 내신을 넓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기별 과목 편제가 애들한테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쏠려 있으면 이것까지도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가 월등하게 좋으면 내신을 넓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취도 수치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전사고입니다. 외대부고, 상상고, 하나고, 민사고예요. 보시게 되면 평균 한 90점 내외 정도고, 그 다음에 A랑 B랑 합치게 되면은 거의 90%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C하고 D가 상당히 적고요. 여기 이 부분이 거의 0% 수렴을 하거든요. 이게 1학년 1학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있지만
대충 이걸 보게 되면은 아 얘네들은 어때요? 높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 A, B 중상위권이 엄청나게 두텁게 있어서 이 학교는 조금만 삐끗해도 등급이 떨어질 수 있고 등급이 좋은 애하고 등급이 좀 약간 낮은 애가 큰 격차가 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신 등급을 이 학교에서 맞은 애들을 조금 넓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합격자의 스펙트럼이 종합전형의 내신 합격자 스펙트럼이 전사고에서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지역 강남 서초 지역의 광역자소고입니다. 휘문고, 중동고, 세하고, 현대고, 세하여고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동, 세하, 현대는 어때요? 평균이 한 80점 내외 정도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합치게 되면 여기도 한 70에서 한 9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비율은 0.3, 0.0, 1.0, 0.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에서 수, 우, 미, 양, 가를 맞은 애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 휘문고는 어때요? 휘문고는 중동, 세하, 현대, 세하여고와 달리 자 평균 70.6, A 11.3, B 33.8, 그 다음에 E가 10.1로 아주 높진 않지만 E가 좀 있고 C 부분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요. A가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죠. 그러니까 언뜻 보게 되면은 평균은 약간 높은데 다른 그냥 광역자서관이 일반고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휘문고는 아시겠지만 예, 의대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내는 광역자서고입니다. 예, 광역자서고고요. 휘문고의 가장 큰 주력은 뭐죠? 예, 수시냐 정시냐. 휘문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휘문고 학생들이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휘문고. 예, 남고잖아요. 그래서 예, 남자는 예, 정시 뭐 이런 말도 해요. 애들이 쓰는 말인데 정시로 거의 주력을 하다 보니까 크게 이런 수치는 신경을 예전부터 크게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대부고, 진선여고, 숙명고입니다. 이 지역에서 약간 실적이 좀 약간 수위권에 있는 남고하고 여고인데요. 단대부고 69.2, A 4.0 더 적죠. 휘문고보다. B가 21.0이고 예, E가 거의 8학군에서 제일 E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24.5.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휘문고가 일부 미달 사태가 빚어졌을 때 남학생들 어디로 많이 갔겠어요? 중동하고 단대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중동 단대북으로 다 몰려갔어요. 일반고인데 2025년도에 일반고 중에서 전국에서 어쨌든 뭐 1등을 했죠. 그래서 뭐 수능 만점자도 나오고 막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단대부고 가면 얘네들이 수학이 자사고 못지 않습니다. 자사고 못지 않고요. 상당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단대부고 같은 경우 현재 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단대부고에서 내신 4등급대 애들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맞는 애들이 종종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광사고 못지않은 일반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4.0, 21.0, 24.5인데 이 학교도 주로 어떻죠? 아, 정시를 주로 신경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성과 숙명 80점 되고 A, B 비율이 한 5, 60% 되고 그 다음에 E 비율이 10% 안쪽이니까 좀 낮은 편이고 자, 그 다음에 경기고, 경기여고, 은광여고 경기고 68.5, 70.6, 70.1이니까 약간 여고들이 약간 평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약간 경기여고가 A, B 비율이 상당히 높죠.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지금 90% 가까이 되니까 중상위가 상당히 두터운 편이고 그 다음에 E가 1.6이니까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볼 때 지금 오히려 진선이나 숙명보다 약간 경기여고 쪽이 수치상으로 보면 약간 광역 자사고 같은 느낌이 좀 들겠죠. 드는데 이게 한 학기만 이럴지 계속 그럴지는 모르기 때문에 한 5개 학기를 쭉 보시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부고, 개포고, 중상고. 중대부고 69.0, 11.9, 개포고 67.1, 2.4, 중상고 78.0, 13.2라서 A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기도 해요. 보통 일반고가 한 23% 나온 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A 비율이 좀 낮고요. B 비율은 약간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E 비율은 개포고가 약간 12.9로 약간 높고 그 다음에 중대부고하고 중상고는 10% 안쪽인데 중대부고가 더 낮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모호하긴 하지만 좀 다음 학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동 압구정 보시게 되면은 70점 되고 그 다음에 압구정고는 A가 B가 지나치게 높고 그 다음에
영동고는 14.6.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강남, 서초, 파락군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강남, 서초가 같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학교는 아까 광역자사고 비슷한 일반고 수치가 나오고 어떤 학교는 일반고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학기별로 가면서 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서초구 쪽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초구 쪽에서 용산고도 종종 가거든요. 용산고가 과학 중점입니다. 서울고도 과학 중점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은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상문고가 제일 높고요. AP 비율은 상문고가 여기도 거의 8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E 비율이 0.3이라서 현재 수치만으로 바라보게 되면 약간 상문고등학교가 조금 더 수치는 약간 광역자사고 비슷하다. 자, 광역자사고 비슷한 이 파락군 일반고는 그냥 광역자사고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게 돼서 내신이 이 합격선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학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만 볼 수도 없고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이나 중요 과목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공통수학 2가 1학년 2학기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 2학년 2학기 때 예전에 그러니까 미적분 원정도가 2학년 2학기 때 있고요.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가 있거나 2학년 2학기 때 확률과 통계가 있는 학교도 있고 어쨌든 대수에서 확통 미적분 2까지 그 다음에 공통수학 1에서 미적분 2까지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점점 수학 과목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어려워졌을 때 우리 학교의 평균을 계속 유지하고 A, B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 학교는 중상위권이 상당히 두텀 속에서 내신을 획득했기 때문에 조금 낮은 내신도 좀 폭넓게 너그럽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5개 학기를 봤는데 점점 수학 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과목의 평균이 계속 내려가고 A하고 B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D하고 E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면 이 학교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못하는 애들이 좀 늘어나고 잘하는 층이 너무 얇으니까 이 학교는 크게 내신을 완화할 만한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과목의 흐름 몇 개를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재, 반포, 서초, 청담고. 최근에 청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잠원동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관심들이 있죠. 왜냐면 보통 서초구랑 청담고를 많이 비교하시거든요. 둘 다 남녀공학이고요. 반포구는 과학 중점이니까 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일로 빠져나가는 거고 서초, 청담 많이 비교하시거든요. 근데 청담고가 원래 인원이 되게 적어서 140명대예요. 그리고 막 학기가 넘어간 120명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이제 새로운 교사를 지어서 잠원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 학교가 한 250명 정도에서 220명 사이니까 서초구랑 인원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니까 새로운 고등학교가 뜨니까 이쪽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서초구하고 청담고에서는 청담고가 약간 평균이 높고 AP 비율은 거진 유사합니다. 이 비율은 청담고가 10.2니까 이 비율이 약간 높다는 것은 약간 좀 격차가 좀 있는 애들이 존재하니까 이쪽이 좀 내신 좀 쉽지 않을까? 5등급제에서 약간 1등급대로 가는 거는 청담고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의 대표적인 거죠. 일단 자사고로 갈 때 세아여고를 가고요. 세아여고 다음에는 서문과 동덕 정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아여고는 70.1인데 AP 비율이 상당히 높고 서문여고는 B 비율이 높고 동덕도 B 비율이 높죠. 이게 상당히 압도적인데 이게 다음 학기에 앞쪽으로 옮겨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율은 세화나 서문이나 동덕이나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에 수렴한다. 이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2026년 4월 달 통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년치 통계를 다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 같은 걸 보면서 내후년에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 내년에 어떤 학교 선택할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혹시 수능 난도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을 건데 오늘 조금 전에 발표가 났어요. 올해 2026학년도 수능이 발표가 났습니다. 충격적인 거는 영어입니다. 영어.
국어가 어려운 거는 공지의 사실이었고요. 국어가 지금 표준 점수가 수학하고 비교해 볼 때 거의 한 7, 8점 이상 나는 것 같고요. 최고점이. 그러니까 올해는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낮은 것 같아요. 4%가 안 뜨고요. 3.11%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조금 있다가 하면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요. 3% 초반대니까 4%가 아니에요. 3%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절대평가가 맞냐. 절대평가인데 4%도 안 나왔다는 것은 상대평가 못지않은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융합형 문제의 출제 범위가 1학년 출제 범위거든요. 그래서 물론 첫 해에는 약간 어렵겠지만 2년차, 3년차,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갈수록 출제 범위 한계 때문에 애들이 또 훈련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동점자가 사회나 과학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 올해 국어, 수학, 영어가 다 어려웠던 것처럼 계속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가 절대평가의 위력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게 절대평가치고는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이게 현재 고1부터 중1까지의 수능 성적표예요.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그래서 영어랑 한국사 절대평가고요. 재외국어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사탐 같은 경우 나오는데 요거는 다 상대평가예요. 다 9등급제입니다. 5등급제 아니에요. 자, 표준 점수 나오고요. 백분위도 나오고요. 등급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능은 크게 달라진 게 없이 과목만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져가지고 원래 탐구가 예전에는 2점하고 3점으로 갔거든요. 근데 1.5점, 2점, 2.5점으로 변별을 상당히 쪼개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문항의 과목들의 구성표인데 통합과학을 보시면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 다음에 물리학, 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 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중에서 난이도는 어디가 높을까? 그럼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애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많은 아이들이 사탐 런을 했죠. 왜 넘어갔겠습니까? 사탐이 공부량이 좀 적고 아무래도 용이하다는 생각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물론 사회탐구라고 결코 쉽진 않지만 그래도 공부할 양적인 측면에서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비교해 보면 통합과학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외고 같은 서울권 외고에서 약간 정시를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외고 같은 경우가 한두 개 있거든요. 그런 외고에서는 통합과학, 과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마련한 이유가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2028 대입 때부터는 통합과학이 상당히 사탐, 과탐 중에서는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이런 융합형 문제는 정확한 과학의 기초 개념이 없으면 의외로 풀 수가 없어서 통합과학과 통합사에서는 통합과학의 난이도 때문에 실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신경이 쓰일 거고요. 요거는 좀 먼 얘기인데 미래 입시인데요. 이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도 9월 달에 발표할 건데요. 미래형 입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2032. 그러니까 28, 29, 30, 31 이 4년 동안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좀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은 어떤 상황이겠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의 사이인 거죠.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어때요? 2027학번이고 이 똑같은 형태의 마지막 수능이죠. 근데 얘네가 만약에 반수나 재수하게 되면 2028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에 바뀐 걸로 바뀌고 수능은 선택형 수능에서 완벽한 통합형 수능으로 또 바뀌게 되니까 약간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만약에 수능 절대평가나 내신 절대평가가 실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같은 처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직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입기간이 정확히 나온 적은 없습니다. 중간 회의 때 흘러나온 건 있지만 일단 경기교육청 안을 한번 볼게요. 자, 내신 절대평가 도입, 그 다음에 수능 5단계 절대평가 도입, 그 다음에 수시정시 통합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듣기평가 폐지하자는 거는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건 좀 실행이 좀 되긴 어렵지 않을까.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수능 내신이 절대평가 된다면 그럼 절대평가 과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대표적 케이스가 영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해 수능 예견할 때 4% 내외로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4%가 아니고 드디어 3.11%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능 영어는 4.65%, 19.1%, 4.5%, 3.11%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가 두 번 나오고 실제 수능 3% 되고 한 번만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일반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현재 27학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건데 영어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도 영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실제로 약간 조정한 구간이 있어서 29학번인 현재 중3, 그 다음에 30학번이 현재 중2, 그 다음에 31학번이 현재 중1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건국대학교는 3점 깎고요. 경희대는 1, 2등급 같은 점수 줍니다. 그 다음에 3등급도 깎고요. 고려대학교는 3점씩 깎습니다.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동국대학교 1점 깎고 서강대는 서울대하고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0.5점씩 깎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서강대는 이렇지 않았어요. 100점, 99, 98, 97이었는데 이게 영어가 어렵잖아요. 어디다 보니까 0.5점 깎는 걸로 바꿨고요. 서울대는 똑같이 0.5점 안 바꿨고요. 3등급부터 2점 깎고요. 근데 서울대 여기 제2외국어는 영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제2외국어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제2외국어를 문과만 보냐 이과만 보냐 할 때 서울대 문과 정시에서는 제2외국어는 잘 보나 못 보나 응시 필수입니다. 무조건 봐야 돼요. 근데 그동안 이과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많이 봤어요. 왜 봤냐면은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올 때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기 위해서 봤거든요. 문과에서 제2외국어가 필수니까요. 그럼 이과 애들은 제2외국어를 공부하면서 봤냐? 그렇지 않죠. 공부 안 했어요. 대부분 공부 안 하고요. 제2외국어를 그냥 보거든요. 그냥 보면 대충 몇 등급이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모두 다 약속이 나는 듯이 6등급이 나옵니다. 6등급이 나오면 제2외국어 몇 점 깎여요? 2점이 깎여요. 근데 2점이 깎이는 걸 어떻게 커버했어요? 서울대 이과는 미적분 기하가 필수예요. 그 다 미적분이 하면 기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주로 보는 문과하고 미적분 기하는 똑같은 만점 받았을 때도 표준 점수 차이가 2년 전에 11점, 작년에 5점, 올해는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평균 3점 정도나 4점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택형 수능이기 때문에 미적분 기하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확률과 통계보다 똑같은 점수일 때 실제 점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걸로 커버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2028 때 현 고1부터는 그 커버가 불가능해져 가지고 그냥 시험을 문과나 이과나 국어, 수학, 영어, 통합, 사회, 통합과를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시험을 잘 보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 과목에 편차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중3, 중2, 중1이 고3이 될 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제2외국어까지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2외국어가 다시 약간 서울대를 가는 학생들한테는 적당한 붐이 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깎여서 2등급, 3등급의 격차가 11점 차이 나기 때문에 대단히 큰 격차입니다. 성균관대 어떤 학교냐면요. 수능 끝나고 다 환산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수능이 어렵죠. 그러면 1등급, 2등급을 아마 점수를 같이 줄 거고요. 작년처럼 영어가 적당하게 1등급 비율이 적당히 나오게 되면은 1등급, 2등 간의 격차를 적당히 벌립니다. 만약에 아주 쉽게 나오면은 영어 1등과 영어 2등급의 격차를 많이 벌립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결정하는 게 성균관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가장 많이 보는 녹색 라인의 학교들. 연세대하고 홍익대입니다. 연세대학교 2등급 5점 깎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는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영어 1등급 맞고 홍익대 가는 애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영어 2등급, 3등급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2등급, 3등급 같은 경우는 95점, 88점이니까 7점 차이가 납니다. 7점 차이는 생각보다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홍익대에서 만약에 2등급을 만약에 올해 맞았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고 만약에 딴 과목을 못 봐서 홍대인데 영어가 1등급이라 그러면 이 영어 1등급은 다른 과목 한두 개에서 상당히 많은 그 격차를 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애들이 3등급이 많을 건데 100점과 88점 차이니까 12점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3%에서는 영어가 뭐 약대나 이렇게 갈 때도 2점차, 3점차, 4점차, 5점차를 벌리기 때문에 영어가 의외로 당락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올해 상당히 높고 앞으로도 영어는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 영어 공부에 정말 몰입을 하고 투신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쉬워집니다. 영어나 수학 같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아주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요. 고등학교 공부가 쉬워지고 그만큼 다른 공부를 할 여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 영어랑 수학 공부가 나중에 보면은 대입에서 결정적 변수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대가 이렇습니다. 여대는 보통 한 2점, 3점 차이 정도 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실제 절대평가가 초625 된다면, 자, 이건 중학교 1학년들이 한번 봐야겠죠. 왜냐하면 중학교 학년이 만약에 바뀌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이 가장 힘든 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초등학교 6학년인데 보시게 되면은 내신 절대평가가 실제로 도입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성취도 A, B, C, D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A가 중요하겠죠. 그럼 대학에 따라서는 같은 A라도 내신 원점수를 볼 가능성도 있어요. 이때는 학생부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원점수를 안 준다 그러면은 A를 받고 다른 걸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원점수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A라도 원점수 높은 애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왜? 어쨌든 대학은 평가를 해야 되니까 나눌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면 영어처럼 다 절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옛날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자, 절대평가는 아니었죠. 예, 상대평가지만 수능 성적표에 표준 점수나 백분위처럼 세부적인 점수가 없을 때가 있었죠. 딱 한 번. 언제죠? 2008년 학번, 08학번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성적표에 등급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시에서 등급밖에 안 나오니까 이 아이의 원점수를 자기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대학교도 알 수가 없어요. 평가는 발표하지 않죠. 성적표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 대학교에서 얘가 1등급은 1등급인데 이 1등급에서 몇 개를 틀린 1등급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1등급이니까. 그래서 모든 대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일제히 정시에 논술, 면접을 다 넣었습니다. 서울대가 논술, 면접 다 있었고요. 웬만한 서울 소재대학에 논술이나 면접이 다 들어갔습니다. 왜? 애들을 변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논술 면접에 들어갔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논술이 갑자기 확 늘면 이게 채점하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대학별로 다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게다가 또 논술 같은 경우는 사교육 유발 요소가 제일 크다고 지적을 받는 거라서 사실 논술이 적당히 늘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폭 늘기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면접이 먼저 늘고 논술이 뒤에 늘 가능성이 높다. 대학별 고사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게 지나치게 학교별 편차가 커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지금 AI가 주관식 채점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수능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주관식 서술형 평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쓴 논문을 제가 주로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 주로 200자 안쪽은 논술이 아닌 걸로 보고요. 200자가 넘어가면 논술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200자 안쪽 같은 경우를 주관식 서술형 평가로 수능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절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약간 변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은 아마 앞으로 주관식 서술형 평가를 준비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영어도 영어 작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어도 글쓰기가 돼야 되고 수학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약수령 논술 정도의 수준보다 조금 더 깊은 정도의 어려움이 수능에 도입될 수 있으니까 수능이 쉬워질지 안 쉬워질지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그 바로 앞인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중점적으로 할 게 진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주관식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주관식으로 이 문제를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도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들어갈 거는 상당히 확실하기 때문에 점점
서울 논술형 평가가 되게 중요해졌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진짜 실력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마무리할 건데요. 서울대학교 입학 사전과의 질의응답을 예전에 그 교육청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중에서 이제 좀 딴 건데, 자, 서울대 가고 싶은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대는 학종 평가 요소 중에서 어떤 항목을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나요? 학업 역량을 90% 본다. 아니 그러면 기존에 전공 적합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짧은 건데 서울대가 생각하는 전공 적합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전공 적합성? 어차피 전공을 배울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진정한 전공 적합성은 전공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는가를 보면 되지 않나. 무슨 얘기죠? 전공과 관련된 진로 활동에서 비교과 활동을 많이 보기보다는 이 전공과 관련된 기초 교과목 원리를 얼마나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했는가를 보는 게 서울대가 바라보는 진정한 전공 적합성이니까 수업 중에 했던 거를 얼마나 깊게 파내려 갈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종합전형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서울대학교가 20 입할 때부터 수시를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시가 70%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졌어요. 직윤에서도. 그러면 수능과 관계없는 수시로 뽑는 전형이 서울대 전체 모집의 70%입니다. 나머지 정시가 30%잖아요. 그러면 70% 저거는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 능력에서 뭔가 보여주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얘기도 재밌었는데요. 공동체 역량, 즉 인성적 측면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인성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딴 학교는 20% 30%인데 왜 이렇게 적게 평가하냐.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물론 서울대도 학교폭력 걸러내고 다 걸러내요. 걸러내는데 사실 학생부에서 그걸 걸러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특정적인 거 빼고는. 이 말은 약간 제가 볼 때는 입학사정관 분께서 약간 위트 있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인성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자만하고 예의 없는 학생들도 서울대 입학해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지면 공전에 치더라. 이 얘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웃자고 하신 말씀일 수 있는데, 그만큼 들어오면 아이들이 자기보다 잘난 애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이거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를 애들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업 역량입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7, 80%를 차지하는 게 학교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엉뚱한 데서 자꾸 학습 동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엉뚱한 데서 자꾸 진로에 대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수업에서 가급적이면은 진로활동 소재도 발굴해 보고, 수업에서 가급적이면은 비교과 활동 소재를 발굴해서 수업에서 발전된 지적 호기심이 점차 발전해 가지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교과 원리도 체득하고 이걸 확장해 가지고 자신의 전공에 연결시키는 게 서울대뿐 아니라 대부분의 상위권대 비롯해서 뭐 중상위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이라면 다 그걸 바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수업, 고등학교 때 했던 수업이 그때는 되게 힘들고 괴롭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 역량이 쌓이는 어떤 이 축적되는 것이 마지막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